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에 걸었던 일말의 기대가 결국 물거품으로 끝났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29일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섰지만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센 압박에도 식민 지배와 침략,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역사인식 표명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의 마음으로 전후를 시작했다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이런 측면에서 역대 총리들에 의해 표현된 관점들을 계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끝내 침략 전쟁에 대한 사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의 행위가 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표현을 했지만 한국 정부의 기대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새정치민주연합의 기구인 세계한인 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김성권 의원 초청 뉴욕 지역 단체장 간담회가 재외동포처 신설 뉴욕 추진위원회 주최 뉴욕 한인 언론인 연합회 주관으로 27일 플러싱 산수갑산2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외동포처 설립과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등 뉴욕 동포사회가 한국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로 각 지역 단체장과 직능단체장들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나는 진짜 병역하기 어렵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그냥 미국 사회에 살 거기 때문에 병역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하는 사람은 18세가 지난 이후에도 그런 기회를 저는 주는 것이 맞기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법 개정안을 이제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18세를 놓쳐서 국적 이탈을 못하는 경우에라도 앞으로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 하에 복수국적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복수국적은 갖지 못하는 겁니다. 65세가 될 때까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병역도 하고 복수국적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그런 그 국적 이탈 기간을 놓침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불편함은 좀 덜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영구 귀국을 할 경우에 복수 국적을 주는데 지금 그 나이를 낮춰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60세로 낮추자 또 45세로 낮추자 하는데 뭐 이것도 앞으로는 분명히 좀 그 연령이 내려가긴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영구 귀국을 목적으로 복수 국적을 따신 분이 다시 그냥 미국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럴 경우에도 노인연금도 계속 줘야 되고 투표권도 계속 줘야 되느냐 하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좀 앞으로 좀 더 논의를 좀 거쳐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230만 명이나 되는 그 해외 그 유권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또 동포들의 좀 이런 그 참정권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도 그 재외동포들한테 더 많은 좀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좀 이제는 재외동포청을 만들 그런 여건이 성숙이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청을 하나 만든다는 문제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정부를 작게 만든다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청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 기구를 하나 더 늘려야 되는 거라서 거기에 대한 또 이제 그 뭐 예산이나 이런 그 정부로서는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를 해야 돼요. 이 뭐 정치라는 건 아시다시피 표가 있는 곳에 예산이 따라가기 마련인데 지금 3년 전부터 지금 우리 해외에 계신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까지는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국내에서도 이거 뭐 재외국민들 투표권 부여했는데 그 뭐 별게 아니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재외동포들의 어떤 그 힘을 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단 좀 투표율을 높여서 그 재외국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실제 이렇게 투표를 좀 보여주셔야지만 본국 정부에서도 표가 무서워서라도 그 좀 재외국민들한테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 미국에 계신 동포들이 지금 재외동포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이것이 이제 법으로 뭐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총선 그리고 내후년 대선 이제 다시 한번 또 투표를 하시게 될 텐데
그때 좀 많은 우리 그 뉴욕에 계신 우리 재외국민들이 좀 투표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권리를 찾는데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좀 확연히 느낀 것은 우리 한인 사회가 그동안에 이제 1세가 한인회를 좀 주로 이끌었습니다만은 지금은 1세들이 이제 나이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좀 물러나고 1.5세, 2세들이 등극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한인 커뮤니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바도 있고 이게 시간이 이제 3세, 4세를 이렇게 지나가면은 아무래도 1세대만큼은 그 한국에 대한 어떤 뭐 귀속감이라든지 그런 연결고리가 좀 줄어들어서 더구나 말도 한국말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좀 한글 교육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좀 2세 이후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하고 우리 모국하고를 좀 연계시킬 수 있는 좀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좀 많이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의 그동안의 재동포 정책은 현지에 빨리 정책을 해서 그 나라의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동안의 재동포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재외국민들한테 투표권을 주면서 좀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투표권이 생기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미국 사회에 정착해서 미국에서 투표권을 얻고 미국 주류 사회에 진입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방향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변화가 생긴 거죠. 근데 저는 뭐 이건 여기 계시면서 미국 사회에 충실한 거 하고 또 한국 사회에 또 관심을 갖는 거 하고 이것이 이렇게 충돌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좀 세계가 하나로 되고 있는 그런 시대고 그리고 한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한국말을 빨리 잊어버리고 영어를 빨리 써야 한다는 것이 자녀 교육의 방침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면 훨씬 더 경쟁력이 생기는 그런 시대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회 진입해서 미국 사회도 충실하고 또 미국 사회에서 투표권도 열심히 행사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 복수국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과 미국 사회에 좀 교량 역할도 더 많이 하시고 좀 뭐라 그럴까 뭐 한미 간의 우호 증진 또 우리 하나의 이 지구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동포들이 좀 역할을 하시면은 그만큼 한국과 미국이 더 가까워지고 더 서로 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김민선 당선자가 민승기 당선자에게 34대 뉴욕 한인회장 취임식 일정을 법정 공판일인 5월 13일 이후로 유보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김민선 당선자는 28일 베이사이드 북창동 순두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두 당선자 모두 34대 회장 취임식을 5월 1일이 아닌 법원 결정일인 5월 13일 이후에 개최하자고 말했습니다. 저 33대 한인회장, 뉴욕 한인회장 당선자 김민선은 지금 이 뉴욕 한인회장 사태 이 분란을 최소화하고자 민승기 씨 측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5월 1일 있을 취임식을 우리 둘 다 5월 13일 법정 공판이 있는 날 이후로 우리가 유보를 하기를 저는 제안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화를 할 용의가 있으니 내일 29일 6시, 오후 6시까지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13일에 중요한 재판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판결을 저희가 기다리는 것이 여러 동포 사회의 혼란을 줄이고 또 한인 사회 신뢰를 최소한의 신뢰를 저희가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승기 씨 측에 지금 5월 1일 오후 5시로 예정을 하셨던 취임식을 5월 13일 이후로 연기하실 것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요. 5월 1일 날 임기가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민승기 씨는 탄핵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동포 사회가 아무런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일회관을 비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볼상사나운 일들이 지금 양측이 경찰을 부르는 볼상사나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김민선 후보 당선자도 당선인 신분이시고 5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한일회관에서 공동으로 업무를 저희가 보고자 합니다. 김민선 당선자 측의 이번 제안은 민승기 한인 회장이 관리하는 뉴욕 한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달됩니다. 한편 민승기 당선자는 해당 기자회견 후에 뉴욕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5월 1일 회장 취임식은 예정대로 진행하며 다만 행사 시간이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 30분으로 변경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 변경에 대해 민 당선자는 원래 회장 취임식은 오후에 열리는데 다른 행사와 혼동이 돼 오전으로 공지가 됐다고 시간 정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34대 뉴욕 한인 회장 선거 휴유증은 두 당선자 모두 의견 대립이 좀처럼 좁혀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 5월 13일 법원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뉴욕 한인의 사태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결말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29일 날 법원 판결은 제가 거기에 결정에 수용할 것입니다. 결정에 일단은 두 후보가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되겠죠. 뉴저지 한인회가 네팔 대지진을 돕기 위한 한인사회 성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28일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네팔이 80여 년 만에 대지진으로 혼돈과 절망의 참상에 빠져 있다며 뉴저지 각 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성금 모금 캠페인에 뜻있는 이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또 성금 가두 모금을 5월 2일과 3일, 9일과 10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에서 진행합니다. 미주리주 소도시 퍼거슨에서 볼티모어 사태에 동조하는 시위로 소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총성이 울린 가운데 2명이 총에 맞아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고 약탈과 방화가 일어나는 등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로 불안감이 고조됐습니다. 29일 미 언론 등에 따르면 28일 늦은 밤부터 29일 새벽 사이 수십 명의 시위대가 퍼커슨 시내 웨스트 플로리센트 거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8월 비무장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관 데런 윌슨의 무차별 총격에 사망한 뒤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수개월째 벌어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시위대는 경찰의 구금 중 척추 손상으로 목숨을 잃은 볼티모어의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의 사망에 항의하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정의 없이 평화는 없다고 외친 이들은 강제 해산에 나선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쓰레기통과 이동식 화장실에 불을 지르고 격렬하게 맞섰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